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인 자두는 새콤달콤한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한데요. 자두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자두를 고를 때는 흠집이 없으면서 매끈하고 너무 단단하지 않고 살짝 부드러운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망막 질환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눈은 종종 카메라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망막이라고 합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은 조직으로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러한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망막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망막 질환으로는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혈관 폐쇄와 망막박리, 포도막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안과 질환이라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주된 원인은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망막의 미세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출혈, 부종, 신생혈관 형성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당뇨병을 오래 앓았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고 중심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당뇨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스스로 자각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환자는 안과를 방문해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바로 안저검사라고 합니다. 안저검사는 환자의 두 눈에 산동제를 점안하여 눈 속 망막 구석구석을 검사하는 방법이라는데요. 이 검사 외에도 조영제를 혈관에 주입해 신생혈관을 확인하는 형광안저혈관 조영술과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정밀하게 진단한다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미세혈관이 약해져 혈관이 막히거나 혈청이 새어나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약 80%가 비증식성 유형에 해당하는데 비증식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시력이 느리게 감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식성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망막 아래 신생혈관이 자라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혈관이기 때문에 쉽게 파열되며 이로 인해 유리체 출혈, 견인성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실명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데요. 초기에는 혈압과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여 당뇨병을 관리하는 동시에 일정 주기를 두고 경과를 관찰하는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황반부종이나 신생혈관이 있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주사치료 방법으로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약물을 사용하는 주사가 있는데요. 이 주사치료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황반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1에서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주사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증 억제와 부종 감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의 주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안압 상승과 백내장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주사제 종류와 주기 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유리체 출혈과 황반 부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손상된 혈관을 레이저로 응고해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레이저 치료가 병행되기도 하고요.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이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유리체 출혈이 심하거나 혈관 증식막이 자란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안구에 작은 구멍을 내어 혼탁한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에 발생된 새로운 혈관과 주위 막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유리체 절제술은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개인에 따라 염증이나 재출혈,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을 비롯한 망막 질환은 초기에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상을 느낄 경우에는 곧바로 안과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눈은 통증이 없더라도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망막 질환은 말기까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이 필수이며 당뇨병 환자라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당 조절을 함과 동시에 꼭 1년에 한 번 이상 망막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선 젊은 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눈 건강은 미리 챙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샤워를 자주 하는 여름에는 수건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올바른 수건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축한 수건은 바로 세탁해야 하고요. 다른 세탁물과 함께 세탁을 하면 다른 세탁물의 먼지나 세균이 수건에 오래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세탁을 해도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면 헹굼 과정에서 식초를 조금 넣어주면 도움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